AI 강국이 되기 전에 윤리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레몽드 디플로마틱 한국어판에 성일권 발행인이 쓴 아주 강력한 기사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냉소가 이제 대학의 정서가 되었다. 와, 정말 서늘한 진단이죠. 과거에 단순한 컨닝이 어떻게 지금은 정교한 생존 전략이 되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 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기사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볼까요? 기사를 보면 이제 대학가의 부정행위는 그냥 혼자 몰래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팀플레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전엔 그냥 옆 친구 답안지 훔쳐보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유출로 또 실시간 정답 공유로 이젠 AI가 아예 과제를 통째로 써주는 시대까지 와버렸습니다. 기사는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지적하는데요. 그야말로 부정행위의 진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이 기사의 핵심 주장이 나오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이미 완성해놓은 생존 기술을 그저 따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사는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사례를 중립적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전 영부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인데요. 이걸 통해 사회 최상층에서 보여준 모습이 마치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하나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다고 분석하는 거죠. 다음으로 기사가 주목하는 건 나경원 의원 자녀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배움의 결과여야 할 이력서가 마치 하나의 기획된 프로젝트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펙 조립 매뉴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는 한동훈 전 장관 자녀의 사례를 분석합니다. 이걸 통해서 공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사람들이 만든 선례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일권 발행인의 이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능력은 스펙이 되고 진실은 기획이 되고 정의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자신감이 되어버렸다는 것. 윤리가 오히려 성공의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딱 잡아줘야 할 기관들은 과연 제 역할을 했을까요? 기사는 바로 이 수호자들의 실패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필자는 사법부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칼날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소라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현실을 꼬집는 겁니다. 대학은 또 어땠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기사가 비판하는 대학의 모습이 단계별로 잘 보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파고들기보다는 당장의 효율성을 택하고 그러다 보니 평가도 단순해지고 만연한 부정행위는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버리고 결국 학생 자율이라는 멋진 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피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윤리적인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AI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말 그대로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AI를 악당으로 보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재정의합니다. 윤리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편법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는 도구라고요. 이미 존재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셈이죠. 결국 기사가 말하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윤리가 문제라는 거죠. 사회의 도덕적인 나침반이 고장나버렸을 때 기술은 그저 가장 편한 지름길을 알려주는 도구가 될 뿐이니까요.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규칙을 어겨온 나라에서 과연 누가 학생들의 부정직함을 꾸짖을 도덕적인 권위를 가졌냐는 거죠. 위선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진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진정한 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기사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무너진 윤리와 인간성을 먼저 회복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어른들의 책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기사는 끝을 맺습니다.